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영상을 찍게 되면 꼭 한번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보통 저희들이 그 낚시를 이제 많이 하신 분들이나 낚시를 누구한테 이제 알려주거나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뭔가 이제 좀 해답이 안 나오고 답답하거나 정말 내가 뭔가 던지는 이제 내 방법에 자신이 없을 때 누군가 한 번씩은 꼭 하게 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낚시는 답이 없다. 저는 정말 이 말을 정말 싫어합니다. 물론 답이 없습니다. 답은 없지만 답을 찾아나가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정말 답을 찾아나가기 위해서 빠져들고 하는 게 우리 이 배스 낚시를 하는 사람들의 삶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답도 없는 것에 대해서 평생을 그렇게 미쳐가면서 정말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잡기 위해서 남들보다 뭔가 좀 나는 이렇게 더 잘해 라는 것을 좀 뿌듯해 하기 위해서 그 답도 없는 것을 가지고 평생 그 인생을 허비한다는 게 정말 억울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서 모든 사물, 생물, 이 세상의 자연의 법칙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너무 없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떻게 움직여지고 활동하고 정말 또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되고 또 어떠한 조직을 갖추고 그 조직 안에서 어떻게 상호간에 서로 살아나가는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개체들이라면 더더욱더 정말 어떤 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들이 이제 결혼을 하고 애들이 이제 태어나고 애들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애들을 어떻게 하면 더 애기 때 어떻게 하면 더 잘 키울 수 있지, 건강하게 키울 수 있지, 애기 엄마들이나 이제 애기 아빠들은 고민을 하죠. 얘를 좀 더 건강하게 키우고 싶어. 정말 똑똑하게 키우고 싶어. 그러면 처음 겪는 그 상황에서 어떤 것을 의존을 하게 되나요? 누군가의 이렇게 했더라는 지식들, 애들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좋더라. 애들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이유식은 이렇게 먹이고 우유를 탈 때는 몇 대 몇으로 물을 썼고 그 다음에 애들이 열이 났을 때는 어떻게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애들이 초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를 갈 때 이런 고민들을 했고 사람이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저희들이 살아있는 생물체들은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답은 없지만 주위 사람들의 경험에 의해서 또 그 환경이 주어지는 데에서 내가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보인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배스 낚시, 저는 정말 배스 낚시를 너무 좋아합니다. 평생 이렇게 배스 낚시를 하고 있는데 막상 이렇게 동영상 유튜브를 촬영을 하다 보니까 참 허무하기도 해요. 그 많은 세월을 보내서 이렇게 연구를 하고 배스 낚시에 정말 올인을 하고 나의 인생을 바쳐서 이렇게 정말 여기 빠져들었는데 가르쳐줘야 될 영상들을 찍다 보면 정말 무엇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되지? 뭘 정확하게 답을 제시해 줄 수가 있지?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뭘 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도 사실 그렇게 없어요. 다만 이런 경험이 있을 뿐이야 라고 제시할 수밖에 없고 이 경험을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 정말 답이 없어요.
그렇지만 답이 없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정열을 갖고 이렇게 온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빠져드는 사람들이 생긴 걸까요? 답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근접한 답을 찾기 위해서죠. 좀 더 효과적인 답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의 희열감과 그 뿌듯함이 있기 때문에 그 답을 찾아 나가려고 하는 거죠. 보통 누구나 다 한 번씩은 그런 얘기들을 해요. 낚시를 하다가, 야, 낚시는 답이 없어. 베스 낚시는 답이 없어. 단호하게 얘기를 해요. 경우는 보통 두 가지의 그런 유형들이 많이 나타나요. 뭐냐면 첫 번째는 무엇인가 자기가 설명을 하다가 내 머릿속에 막혀서 자신이 없을 때 답이 없어. 야, 베스는 답이 없어. 또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 답이 없어. 내 설명이 확실하지 않잖아. 답이 없어. 라고 자기 입으로 결론을 내려요. 또 한 사례는 어떤 사례가 있냐면 누군가 옆에서 이제 설명을 하거나 어떤 사람이 막 좀 아는 척을 해요. 그러면 일침을놉니다. 베스 낚시 답이 어딨니?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을까요? 답이 없는 것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마케팅을 전공을 했을 때 논문을 쓰기 위해서 사람을 대상으로 논문을 쓰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표본조사라는 표본조사라는 것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그 가방 회사에서 이제 새로운 제품을 출시를 하려고 해요. 새로운 제품을 출시를 하려고 하는데 주 표적 대상자들이 20대예요. 자, 그러면 20대들한테 그러면 나는 막연하게 일단 어떤 색을 선호하니에 대해서 색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제작자 마음대로 색을 정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팔려야 되잖아요. 그럼 뭘 해요? 표적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소비자 조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20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설문조사를 하게 되는데 20대의 대부분이 예를 들어서 좀 100%에 가깝지는 않지만 60%, 70%가 노란색을 좋아해요. 라고 만약에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회사는 어떻게 할까요? 노란색을 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이 옳은 결정이냐? 그 60%가 나온, 60, 70%가 나온 그 설문조사 대상이 우연찮게 가방하고 전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변수가 너무 많다는 거죠. 또 노란색으로 해서 결정을 해가지고 가방을 생산을 했는데 진노란색인지 어떠한 조합이 된 연노란색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의 그 구성으로 소의 판매량이 완전히 떨어질 수도 있어요. 가방을 생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회사 사활이 걸려 있으니까 신중하게 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살아있는 생명체들, 사람을 대상으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통계라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답이 없는 것들을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은 뭐냐면 내가 겪는 것들의 하나하나 데이터들이 축적이 되고 그것이 축적이 되면서 점점 그 상황에 맞아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근접해 간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이 일생을 바쳐서 그걸 했던 것들이 근접된 데이터가 있으면 이 데이터를 접하지 못한 사람은 역시 또 이 사람이 겪은 과정을 똑같이 겪으면서 세월을 보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낚시를 하실 때 보면은 낚시에서 한 1년만 이제 낚시 경험이 생기면 한 계절 시즌으로 베스가 움직임이나 이제 주로 자기가 다니던 포인트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숙지가 되면
대부분이 그 계절이 바뀌고 상황이 그 물속 상황, 수심 상황, 어떤 상황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배 쓰이는 데를 먼저 접근을 합니다. 자, 그것은 어떤 거에서 오는 거죠? 경험과 자기가 쌓여지는 통계 수치에 의해서 쌓이는 겁니다. 베스 낚시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살아있는 베스 생명체에 대해서 얘가 입을 열지, 얘가 여기 반응을 해줄지, 어디 있을지, 이런 것들을 막막한 상태에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나름대로의 자꾸 지식을 쌓아야 되고, 남의 지식을 빌려야 되고 해서 조금 더 내가 기쁨을 찾고 즐거움을 찾을 수 있기 위해서 뭔가 자꾸 지식을 습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혼자서 자기가 이뤄낼 수 있는 것은 범위가 너무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스컴을 의지하고 책을 의지하고 여러 사람들의 대화를 통해서 내가 얻을 것이 있는가를 의지하게 되는 거죠. 왜? 그 사람들이 겪은 경험들이 있어요. 그 경험들에 의해서 효과적인 경험도 있을 거고 데이터가 만들어져가는 과정에 있는 경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경험들이 정말 소중한 데이터가 된다는 거죠. 자, 다시 말하지만 베스 낚시는 답이 없다. 답이 없어요. 답이 없지만 답이 없는 것에 인생을 허비한다는 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답이 없지만 답을 찾아나가기 위한 그 즐거움이 있고 좀 더 근사한 그 상황을 내가 찾아내고 효과를 찾아내는 데에 시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보면 그 베스가 예를 들어서 계절별로 움직이고 또한 물속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이제 베스 낚시 경험이 이제 많이 쌓이게 되면 하다가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공략을 했었더니 좋았어 라고 하는 포인트에 대한 이제 경험이 쌓이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포인트에서 내가 알 수 있는 그 당시에 그 경험으로 쌓여져 있는 그 낚시 방법 중에 어떤 사람은 특정 한 가지의 방법, 어떤 사람은 좀 다양한 방법, 그 방법에 자꾸 이제 효과적인 것을 습득하게 되는 거죠. 왜? 던지는 횟수만큼 경험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같은 예를 들어서 다운샷을 썼는데, 어떤 사람은 다운샷을 1년 내내 연안에서 썼더니 효과가 좋았던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브레이크 위주나 바닥 위주로 썼더니 효과가 좋았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이 계속 어느 정도 과정이 잘 될 때까지는 그것이 무너지지 않고 그 과정 안에, 그 환경 안에서 다운샷의 운영법이라는 게 운영에 대해서 남들보다 더 특출난 경험을 하게 되고 기술을 갖게 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환경에 빨리 적응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기술적으로 풀어내는 사람이 있을 거고, 너무 다양하게 누구나 넌 나름대로 답을 찾아나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인가 잘 안 풀리고 또는 남의 상처를 주기 위해서 베스 낚시는 답이 없어 라는 말을 쓰지 말아주셨으면 해요. 답은 없지만 답을 찾아나가기 위한 경험의 소중한 데이터들이 있어. 그 데이터들을 우리는 찾아나가고 있는 거야 라는 게 맞다는 거죠. 제가 왜 이 뜬금없이 베스 낚시에 답은 없어라는 말에 대해서 꼭 영상을 남기고 싶어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 영상의 중심 사상이기도 합니다. 답이 없는 것들을 뭐하러 이렇게 연구를 하고 답이 없는 것에 이렇게 목숨을 걸고 인생을 허무해하느냐에 대한 어떠한 중심적인 제 기본 마인드가 있고, 앞으로 이제 제가 풀어나가야 될 영상들이 이제 어려운 숙제들을 이제 같이 풀어나가려고 해요. 자, 이제 그 첫 번째가 바로 패턴이라는 거예요. 패턴이라는 말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이제 이 패턴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광범위하고,
어느 정도 명확하게 찝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그 패턴에 대해서 저도 명확하게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상황들이 있어. 패턴은 무엇이야? 그 패턴을 그러면 베스가 띄고 있는 그 경향이 어떠한 경향을 띄고 있는데 그 패턴에 그 상황은 영향을 미치는 상황들이 뭐야? 그 패턴의 요소들이 뭐야? 그 요소들이 어떻게 조합을 돼 있어서 얘가 이런 경향을 띌 거야. 그러면 이런 경향을 띠고 있는 베스 패턴에 맞춰서 그러면 어떻게 공격을 하게 하는 게 맞을까? 오래 바라보게 할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걔를 뭐 자극을 줘서 잡을 거야? 아니면 따라오게 할 거야? 이런 것들을 찾아나가기 위한 그 이제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지금 베스 낚시에서 물론 이제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제 즐기기 하신 분들은 이 영상이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 영상을 이 본 영상을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내가 정말 베스 낚시가 좋고 베스 낚시에 대해서 한번 좀 더 깊게 연구를 하고 싶고 베스 낚시를 빠져보고 싶어. 나는 베스 낚시를 바로 가르치고 싶어 라고 하는 분들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베스 낚시는 정말 어렵습니다. 평생을 해도 어렵고 평생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얼마나 연수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같이 뭐 그렇게 낚시를 많이 다닌 사람들도 데이터들이 너무 축적이 되는 것들이 너무 복잡하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에 맞춰서 내가 할 수 있는 낚시 방법도 너무 복잡하고 그 다음에 그 같은 낚시 채비를 운영을 하더라도 그 상황이 너무나도 다양하게 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다양한 그 베스 패턴에 맞는 낚시 방법을 바로 생각해내서 한다고 해도 다른 거에 의존해서 낚시를 하던 방법이 손이 따라오지 못하는 기술적인 면도 있고 그래서 베스 낚시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베스 낚시가 왜 어렵냐 하면 뭐 던져서 다 쉽게 잡을 수 있으면 베스 낚시는 어렵지 않겠죠. 그렇지만 그나마 주변에 보면 베스 낚시를 더 잘 잡는 사람들이 잘 잡는 사람들의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면 경험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좀 고인이 되었지만 제가 좀 얘기하면 용꼬롱이라는 그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그 스푼을 가지고 남들이 뭐 어떤 상황이든 엄청 잘 잡아내요. 떠 있는 베스들에 대해 가지고 그 손 감각으로 정말 베스를 쉽게 잡아내요. 어떤 방법을 하는지 말로 가르쳐 달라고 해도 사실 힘들 거야. 터득한 거야. 그래서 손으로 터득하고 몸으로 터득한 기술도 있을 거고 지식으로 터득한 것들도 있을 거고 이런 모든 것들은 정말 귀중한 데이터가 되고 귀중한 답이 됩니다. 이렇게 정말 열정을 갖고 하시게 되면 그 열정의 근본에는 나는 베스의 답을 찾고 싶어. 정말 근접한 답을 찾고 싶어. 그래서 남들이 못 잡을 때도 나는 잡을 수가 있어야 되고 뭔가 나는 기쁨을 좀 희열을 갖고 싶어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스 낚시는 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정말 그 답을 찾아내기 위한 그 어떠한 조건들, 그 환경들, 여건들, 베스 패턴들, 그 다음에 나의 그 패턴에 의해서 그 풀어나갈 수 있는 낚시 기술들 이런 것들이 조합을 해서 우리가 베스 낚시를 발전을 시켜나갈 수 있고 내 스스로의 베스 낚시의 기술을 발전해 나갈 수 있어요. 베스 낚시가 왜 스포츠 낚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떠한 상황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어떤 상황에 맞는 베스의 상태를 파악을 하고 그 패턴에 맞는 내가 낚시 방법을 알았을 때 내가 지금 베스가 정말 지금 현재 크랑크 얘가 3m의 포지션에 있고 얘가 브레이크 밑에 있어 간헐적으로 얘가 모기 활동을 하는 것 같아 라는 패턴이 어떤 지금 낚시하는 환경에 생겼다면 나는 그럼 여기서 내가 잘 쓸 수 있는 게 뭐지? 스피너 베이트인가? 크랑크 베이트인가? 그럼 크랑크 베이트를 내가 어떻게 연습을 해왔지? 크랑크 베이트를 바텀 위주로 했었던가? 나는 이게 바텀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풀어나가는 기술이 정말
그 모든 스포츠에서 계속 그 트레이닝이 필요하듯이 채비에 대해 가지고 그 배스의 패턴을 찾아나가는 지식들에 대한 그다음에 공부, 그다음에 그 패턴을 찾아나가서 그 패턴에 맞게끔 적용을 해서 배스를 잡아내야 되는 그 기술들에 대한 트레이닝이 끝도 없이 계속 발생이 돼야 된다는 거죠. 캐스팅 역시도 계속 할 때마다 기술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정투에 대한 서밍에 대해서, 정투에 대해서 정확히 떨어지는 그 캐스팅 감각도 계속 하면 할수록 늘어나고, 그 다음에 똑같이 바닥에서 피네스 낚식을 섬세하게 하더라도 무거운 채비 가지고도 피네스 할 수 있는 기술들, 그 다음에 가벼운 채비로 정말 바닥을 잘 찍어내 가면서 할 수 있는 피네스 낚시들, 이런 기술들이 계속해서 루어가 교체되고 상황이 교체되고 연차가 교체되는 상황에서 계속 트레이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트레이닝들을 접목시켜서 그 상황에 맞춰서 내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정말 어렵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스포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경험이 정말 많아. 이 상황에 내가 정말 지금 보니까 탑워터로 베스를 잡아내야 될 상황이야. 근데 탑워터를 내가 평소에 많이 써보질 않았어요. 속만 타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데도 기술적으로 많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이래서 정말 기술적인 것들과 상황적인 것들을 모두 풀어내고 정말 계속해도 정말 어렵고 재밌고 정말 해야 될 것이 많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베스 낚시가 스포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토너먼트라는 것이 있어서 성적을 서로 이제 표현하게 되고, 그 성적에 대해서 상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성적을 내기 위해 가지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스포츠일 수도 있어요. 경기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프로 선수로서 경기를 뛰는 사람 외에도 이 베스 낚시 자체는 우리가 계속 트레이닝을 하고 연구를 해야 된다는 목적이 있어서 저는 스포츠 낚시라고 생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체력도 많이 소모가 됩니다. 실제로 운동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체력은 소모가 되지 않지만 에너지 소모가 상당히 많이가 돼요. 그 다음에 내 근육들의 이제 망가지는 이런 소모들도 많이 생겨요. 서밍을 많이 해서 이 엄지손가락이 많이 망가진다든지, 트리거 때문에 저는 지금 뼈가 꼭 신 것 같이 보이는데, 이 트리거 때문에 어떤 관절들이 문제가 생긴다든지, 고기를 많이 잡아서 근육들이 파열되고, 캐스팅을 많이 해서 어깨 근육이 망가진다든지, 그 다음에 가이드를 하루 종일 보팅하는 사람들 한 발로만 가이드를 잡고 서 있는 상태라서 밤에 잘 때 이제 막 평소에 운동하는 선수들이 아닌 안쪽 허벅지 안쪽에 쥐가 나서 이건 풀지도 못해요. 그냥 고통을 호소하면서 풀어질 때까지 있어야 된다든지, 정말 체력적으로도 우리 온 몸으로도 많은 그 에너지를 활용하는, 이제 소비해 나가는 게 이 베스 낚시예요. 그래서 좀 무거운 얘기를 했는데, 베스 낚시를 정말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말도 하지 마시고, 베스 낚시는 답을 찾기 위한 경험을 축적하는 낚시다. 그래서 우리들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더더욱 재밌고 내가 더 빠질 수 있는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길을 열어두시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 채널이나 그 다음에 뭐 외국의 동영상들이나 뭐 이런 거를 자주 계속해서 봐요. 그건 뭐냐면 제가 몰라서 보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놓쳤을 만한 순간들을 캐치를 해놔요. 예를 들어서 요번 주에 게임을 하는데 6m 떠 있는 서스펜드 데이터들을 베이스들을 이제 공략을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럼 다음 주에 가서 뭔 연습을 했지? 근데 유튜브를 우연찮게 넘겼더니 미드 스트링에 대한 영상을 봤어요. 그럼 한번 미드 스트링을 풀어볼까? 스푼에 대해서 또 운영하는 게 나왔어요. 스푼으로 풀어볼까? 스피노베이트에 대해서 영상을 봤어요. 스피노베이트 풀어볼까? 계속 내 뭔가 그 시점에 뭔가 맞아들이는 데이터가 상황이 다르게 느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 귀는 열려 있어야 되고 내 마음이 열려 있어야
내가 좀 더 정진할 수 있는 뱃서가가 되지 않겠나, 저는 그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뱃서낚시는 정말 어렵고 재밌지만 뱃서낚시를 정말 포기하지 않고 정말 정말 내가 열정을 가지고 하실 분들이라면, 다시 말씀해 길을 열고 내 경험의 축적과 남의 경험의 축적을 하셔서 좀 더 좋은 데이터를 만들어 나가자라는 이유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제 패턴서부터 이제 교육을 교육이라기보다는 제 경험을 대해서 이제 정립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 나갈 건데요. 이제는 이제 좀 광의적인 좀 얘기들이 좀 많아서 지루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한번, 안프로가, 저런 경험들을 했어라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길을 열어봐 주시고, 한번 내 거로, 한번 나도 그럼 한번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볼까? 저런 사람, 안프로라는 사람이, 이런 상황이 이렇게 풀어나갔다는데, 한번 그러면 나도 한번 그 요소를 가지고 한번 데이터를 쌓아나가 볼까? 이런 근거로 한번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패턴의 요소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패턴의 요소들을 모두 하나하나씩 이제 가능하면 뭐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지만, 그 많은 걸 얼마나 풀어나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패턴의 정의라든지, 그 다음에 패턴 경향이 만들어지는 그 구성 상황, 그 상황의 패턴의 요소, 패턴을 결정지게 되는 그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데, 단순하게 X축, Y축으로 해서 이렇게 먼저 접근을 하고, 그 다음에 수심 때 수온, 이런 기후의 자연적인 변화에 대해서 또 베스가 어떠한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기압이나, 그 다음에 정말 상황들이, 그 많은 것들이 베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니까, 정말 베스가 먹으려고 하는 놈들은 그런 영향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먹으려고 하는 놈한테 대상을 했을 때는 다 통해요. 문제는 그 먹으려고 하는 놈들만 찾아나가기 힘들다라는 거죠. 그 상황을 또 찾아나가는 데서 많은 데이터가 축적이 돼야 돼요. 그렇다면 먹으려고 하지 않은 놈들도 내가 대상으로 해서 얘들을 한번 내가 기술적으로, 상황적으로 베스를 내가 좀 찾아나가고 싶어 라고 하는 그런 욕심이 생긴다면은, 그래서 제 영상들이 지루할 수도 있지만, 한번 이왕 제가 시작을 한 거니까 한번 앞으로 한번 귀담아서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겠고, 서로 간에 베스 낚시꾼들 중에 서로 간의 경험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보의 경험도 존중해 주시고, 나보다 경력이 짧은 사람들의 경험도 존중해 주시고, 나보다 오래된 사람의 경험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막혀있는 자들은 발전이 없습니다. 뭐 다른 예를 들어서 좀 미안하긴 한데, 골프 선수들이, 제가 이제 골프를 이제 우연찮게 배우게 돼서 이제 정말 좀 막 한번 빠져든 적이 있었는데, 몸이 아프도록 한번 빠진 적이 있는데, 골프 낚시를 보면 정말 돈을 들어가면서 그렇게 레슨을 하고 레슨을 받고, 그 경험자들에게, 코치들에게, 그 다음에 그 레슨을 가르치는 분들에게 귀를 열고 그렇게 배우려고들 해요. 왜? 배워야 된다는 거를, 그 문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베스 낚시도 문화가 좀 구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영상에 이 베스 낚시는 답이 없어, 하지만 답이 있어 라고 이 영상을 찍는 이유도 뭐냐면, 우리가 서로 간에 존중하는 그런 문화가 베스 낚시에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영상을 남기게 된 겁니다. 감사합니다.